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축됐던 지역 경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 캐시백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포천 상류 구간이 소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류는 국가하천인데 환경단체는 이번 소하천 지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7월 열릴 예정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될 분위기입니다. 개막식 등 행사를 줄이고 영화 상영 시 관람 인원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축됐던 지역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재난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합니다. 물건 대금은 바로 경기도가 도민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지출을 줄여왔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된장고추장 다 사 먹잖아. 그런 것도 사다 먹고. 그럼 뭐 동태도 좀 사다가 먹고. 그 이것저것 쓰려고 그러지. 많이 도움이 되세요? 아유 그럼. 이처럼 지난달부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한산했던 전통시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상인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요새 재난 기본소득이 좀 돼서 기존에 보다는 한 손님이 반 이상은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뭐 돼지고기 사신 분들도 뭐 소고기로 많이 사시고 뭐 국거리보다는 뭐 구이용으로 많이 사셔서 좀 장사가 많이 잘 되는 편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두 달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에 손님 한 명 받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도 여러 번 했지만 경기가 다시 풀릴 것이라는 믿음 속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시민들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고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다시 재기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 그 재난금 풀려서 매상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예전보다 코로나 전보다 한 1.4배 정도 그쯤은 오른 것 같아요. 매상이. 예. 그전에 장사 잘 안 됐는데 재난 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많아져서 장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73%는 앞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상경기가 위축되면서 생계 위험마저 느낀 소상공인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 경기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 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 두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더라도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고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소독이나 환기도 중요합니다. 손은 30초 동안 충분히 씻고 옷소매에 기침하는 예절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는 포장이나 배달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한 칸씩 띄워 앉아 관람해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인파가 몰린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방문해도 되지만 공용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고 수건이나 운동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되도록 개인용 물품을 이용하고 회의는 영상이나 전화를 활용해 최대한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출장이나 회식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대접보다는 답례품으로 감사를 전하고 악수는 눈인사나 목례로 대신해야 합니다. 종교 행사에서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자제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야 하고 공연장 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코너 운영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결제는 카드나 모바일페이처럼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지침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의미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자는 겁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또 한 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 이음 카드를 인천 시민 3명 중에 1명이 사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인천시가 캐시백 10% 상향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광호 소상공인 정책과 인천 이음 운영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반갑습니다.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 카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 들었는데요. 소감 어떠신가요?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설 연휴 기성객을 대상으로 연안여객터미널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시장님과 함께 캠페인을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 굴지 카드사의 경우 100만 가입자까지 3년 9개월 걸렸는데 우리 인천이음은 1년 2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를 달성했고 네. 발행액도 누적 2조 2천억 원에 달한 것은 오로지 우리 인천 시민들의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캐시백 혜택이 커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성원에 힘입어서 6월까지 캐시백 10% 혜택이 연장된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10% 캐시백 지원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시민들에게 인천 이음 소비 쿠폰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쿠폰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요. 네, 정부에서는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계층별로 맞춤식 소비 쿠폰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비롯해 아동수당 소비 쿠폰, 특수고용직 및 무급휴직자 생계유지 소비 쿠폰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 소비 쿠폰 등이 있고요. 네. 인천시 관내에서만 총 1조 원 정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등은 연구 분석을 통해 금년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이음 비대면 서비스인 인천 굿즈 그리고 전화 주문 서비스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지요. 네, 먼저 인천 시민을 위한 온라인 쇼핑 복지몰인 인천 이몰에서는 인천 지역의 우수 상품을 판매하는 인천 굿즈관을 이용할 때도 10%의 캐시백을 지난 4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주문 배달도 저희 인천이움 플랫폼에서 지난해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인천 서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도화된 전화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 중 인천 전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다 빠른 확산을 위해 그동안 혜택 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했던 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의 긴급 재난지원금도 인천 이음카드로 지급이 되는 만큼 앞으로 기대가 더욱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이음카드의 사용은 바로 인천 사랑의 실천이고 인천 경제도 살리고 골목 경제도 살리고 가정 경제도 살리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광호 소상공인 정책과 인천 이음 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될 분위기입니다. 부천시는 6일 이달 중순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영화제를 축소 진행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집행위와 개막식 등의 다중 밀집 행사를 줄이고 생방송과 해외 게스트 초청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은 부천 지역 8곳 16개 상영관에서 준비할 계획인데요. 관람 인원을 제한하거나 관객 없이 심사위원과 영화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방식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평구가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복원되는 구간이 최근 소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굴포천은 국가 하천입니다. 이번 소하천 지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이번에 이 소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의 상류 구간, 부평 11번가 사업의 핵심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평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제 부평 11번가 사업이죠. 네. 부평의 수건 사업인데요.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과 갈산동 먹거리타운 일대 재생사업 추진 등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아스팔트로 덮여 있던 굴포천 상류 구간을 복원하는 것이 이 부평 11번가 사업의 핵심 주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복원되는 구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 앞 굴포천 합류부까지 복원을 할 계획인데요. 약 1.2km 길이에요. 그런데 부평구가 최근 이 복원 구간을 포함해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점까지 약 1.5km를 소하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류 구간은 또 국가하천이에요. 이번에 복원되는 상류 구간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 부분을 지금 짚어보고 네. 있는 건데 한 하천이 상류와 하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 곳은 뭐 소하천, 한 곳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렇게 참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으면 참 좋았겠죠.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말 이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굴포천은 이제 부평구에서 시작을 해서 계양구와 부천시, 김포시 그리고 서울 강서구까지 5개의 지자체에 걸쳐서 흐르거든요. 네. 때문에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관리가 어려운 하천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에 이제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까지 이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된다 때문에 국가천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드디어 수건을 이룬 건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물이 흐르고 있던 곳까지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덮여 있는 곳은 이제 국가천으로 지정이 못 된 거죠. 때문에 부평구도 이번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원되는 구간을 하류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천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해다오라고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기초지자체인 부평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정리를 조금 하면요. 국가하천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네. 하천입니다. 관련된 이 관리 예산도 정부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이제 관리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인데 굴포천을 예를 들자면은 인천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소하천은 기초지자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네. 지역 환경단체도 이제 굴포천 상류 구간이 복원되면 과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상류 구간을 복원할 경우 관리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조사된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굴포천 하류의 경우 유지용수 비용으로만 1년에 약 5억 원 정도가 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하천 바닥에 오염 물질을 준설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주변에 또 정비도 하고 이런 어떤 정비 사업들까지 들어가면은 상당한 액수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부평구가 아니라 최소한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인천시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주희 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굴포천 하류 구간은 지금 국가천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상류 구간을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상류 구간이 어떻게 복원되고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기초지자체 부평구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하천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지방하천으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국가하천이 안 된다면 적어도 지방하천으로는 지정하자 이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럼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 애초 부평구도 이제 국가하천에 이어 지방하천 지정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인천시에서 반응이 여의치 않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부평구는 복원 사업 이후에라도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서 국토부 그리고 인천시와 협의를 꾸준하게 이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인천시 간부 공무원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공무원 35명은 6일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 선언식을 열었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기부금이 실직자 지원 등에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된 만큼 건전한 소비와 착한 기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추진 자문단은 오늘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공약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인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의회가 6일 235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특히 13일과 14일에는 구정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은 구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꼼꼼히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수일째 건조특보가 지속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그치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의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